상반기 마지막 달이잖아요. 하반기에 만약에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안녕하세요, 인싸맨입니다. 자,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로 여러분들께 창업 준비에 근육을 키워드리는 프랜차이즈 창업 현장 스케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여기는 내방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팔도미역이라는 매장인데 대형 현수막으로, 근데 저 문구가 눈에 들어오죠. 정력가 카사노바가 사랑한 굴 미역국 주문시 겨울 보양식 매생이굴 미역국으로 업그레이드. 여기서의 포인트는 외부에서 손님들이 이 매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걸 메뉴 마케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메뉴 마케팅의 핵심이 되는 현수막 안에 혜택이 정확하게 중앙센터에 강조가 되고 있고, 그 위에 한 줄을 더 넣음으로써 조금 더 위트 있고 재치 있고 호감이 있는 그런 문구로 풀어냈다. 되게 좋은 어프로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호수공원에 달리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감성커피가 생겼는데, 예전에 제가 봤던 감성커피 모델과 매장의 비주얼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 컨셉이 조금 변화가 있었다. 디저트 메뉴도 많이 강화했던 게 좀 눈에 띄었고, 전체적으로 예전 버전보다는 정체성이 조금 더 강해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요거 이제 카페 바나프레소인데, 아마 이 배너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헛개차, 헛개 리카노, 헛개 버블티 등등 헛개를 가지고 신메뉴를 냈는데, 술을 드시는 주당분들께서는 술을 깨는 그런 아이템들 중에서 커피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커피를 파는 곳에서 헛개를 가져와서 이 숙취를 건드린 거죠.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봅니다. 물론 구매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숙취해소 음료라고 하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구매하던 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숙취가 있는 시간대, 보통 아침이죠. 이제 그런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일즈는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장에 한 번 더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좋은 도구를 본사 프로모션을 통해서 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본사가 가맹점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하는, 또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찰력을 조금 쌓아볼 수 있겠습니다. 광교 상현역에 있는 컴포즈 커피예요. 제가 봤던 수없이 많이 본 저가형 커피 가맹점 중에서 가장 겉모습이 지저분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지저분했다가 그 부정적이거나 네거티브한 그런 지저분했다가 아닌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문구가 가다 막히면 잠시 쉬어가세요. 쉬어가야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어요. We can do it. We can everything. 이게 본사 관점에서, 이게 통일성 관점에서 보면 본사가 제공한 POP, 그리고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하더라도 본사의 디자인 정체성이나 기준에 맞는 홍보물들만 붙는 게 사실은 FM인데, 이런 아날로그적이고 손글씨와 스케치북에서 막 이렇게 그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님들에게 그간의 저가 커피 전문점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정의 요소를 전 표현한다는 게 참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기분이 좋았고, 한 잔을 테이크아웃해서 가더라도 뭔가 약간 좀 남다른 한 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혹여나 본사에서 이걸 딱 보시고 저거 매뉴얼 위반 이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거. 정말 이것도 되게 노력이거든요. 잘 좀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례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카페 브랜드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목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힘이 나는 커피 생활. 우리가 커피를 습관적으로 먹는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습관적으로 커피를 왜 먹냐라고 했을 때 카페인 성분으로 내가 조금 더 각성되고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버틸 수 있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내 생활에 힘이 나기 위해서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브랜드 네이밍으로 잘 풀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육전국밥은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술 많이 먹고
해장하러 가가지고 그때는 막 내부의 어떤 브랜드의 어떤 포인트를 제가 막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겉모습에서 봤을 때 이 브랜드가 런칭됐었던 초반부터 참 잘 꾸며놨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매장만 하더라도 이게 가로가 지금 넓은 매장이어가지고 표현이 되게 잘 된 부분들도 있지만 또 국밥, 그 옆에 메뉴 아이템, 그 아래 가로형 현수막을 통해서 하절기 메뉴,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매장 내부가 보이는데 뭐 1인석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뭐 컬러의 톤 앤 매너, 앞에 보면은 이 색깔도 아마 깔맞춤을 하신 거겠죠.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손님들에게 잘 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사례로 보여서 찍어봤습니다. 여기도 종강역 상권에 이제 가차샵, 요즘 가차샵이 많죠. 이제 창업 모델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연령대를 많이 타고 그 타겟 연령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그리고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 손님들이 많이 와서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 그만큼 이 매출이 어떻게 나오느냐, 겉으로는 사람들이 많아도 실제 나오는 어떤 매출과 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조금 판단과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모델이다. 어쨌든 이런 문화, 이 캐릭터, 컨텐츠 IP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가차샵으로 풀어내는 것들, 또 어떤 추이로 이 아이템이 지속될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찍어봤습니다. 자, 여기는 스토리텔링이 포인트죠. 자, 소곱창 전문 도매업을 하시는 어머니가 다른 거래처 모두 제쳐놓고 아들이 하는 곱창집에 가장 좋고 곱이 꽉 찬 이 한우 곱창만을 공급해 주신다. 요런 내용들이 참 소비자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사실은 뭐 지나가면서 저거를 딱 서서 보기 전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서서 봤을 때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런 스토리텔링을 짬에 있어서 너무 막 인위적이고 너무 포장돼 있고 허위 내용을 막 이렇게 풀어내는 건 그건 스토리텔링이 아니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이건 되게 좋은 사례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근처에 있는 파란 해녀집, 파란색 바다, 수산물, 정체성을 컬러 그리고 브랜드 네이밍으로 잘 풀었다. 근데 이렇게만 있으면 뭐 샤시의 어떤 외관도 해산물, 술집, 포차 이런 것들을 연상을 시키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 앞에 보면은 이제 메뉴 라인업을 저렇게 펼쳐서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보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종각에서 찍은 매장이거든요. 국지족발. 저기가 포장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피스와 상업지 상권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렇게 5,000원. 그만큼 더 이제 혜택을 더 늘리시는 거고. 거기에 주먹밥 서비스를 영수증 리뷰랑 묶어서 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족발이 1차 메뉴로 이제 밥을 이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밤 9시 이후에 포인트를 많이 줬습니다. 뭐 족뱅이, 계란 이불, 뭐 부추전, 뭐 술국 이런 식으로 좀 부담이 덜 되면서, 물론 가격적인 부담도 낮췄겠죠. 늦은 시간에 손님들의 유입을 위한 그런 어필을 잘 하고 있다. 중간에 저 메시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족발 참 잘 삶아졌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외부에서 보이는 매장들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오뎅바 매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메오뎅인데 저 위에 상단 메시지가 너무 좋죠. 한 발짝만 들어오면 비행기 탈 일 없이 바로 일본에 도착한다. 감성, 메뉴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컨셉이겠죠. 근데 그 아래 부가적인 설명으로 팩트를 조금 더 차별화를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또 Q&A가 있어요. 오뎅 국물은 기본으로 나간다. 그 밑에 영업시간. 제가 이 프랜차이즈 창업 현장 스케치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배너도 정말 전략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시각에 맞춰서, 시선의 흐름에 맞춰서 정말 손님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거, 아니면 내용을 많이 풀어야 되는 아이템이나 상권이나 그런 브랜드에 따라서 메뉴 라인업과 가격을 또 어필해야 될 수도 있고, 배너 한 장도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컬러감을 잘 썼다. 저 옆에 딩동댕 오락관, 저것도 나름 또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보입니다. 딩동댕, 또 긍정적인 약간 재밌는 메시지잖아요. 그죠? 저 여기는 교대역이에요. 교대역에서 봤는데 원래 이제 족발 야시장이 단독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봄에 박람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도 나온 걸 보니 무청 감자탕을 같이 붙여서 족야 무청 약어로
이렇게 또 가맹 사업을 전개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녁 메뉴에 대한 라인업 카테고리를 확장한 것도 있고 점심 메뉴에 대한 또 선택권도 조금 넓혔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매장은 좀 커야겠죠. 근데 이 아이템의 결합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요즘에 칼국수 아이템의 브랜드들이 조금씩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도 많이 오픈하고 계신데 거기에 꼭 같이 들어가는 게 요즘에 수육을 잘 붙이시더라고요. 칼국수와 수육. 물론 이게 맛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시각적인 컨셉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소에 예전 같으면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았던 브랜드들이 앞선 사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 걸 뭔가 또 밸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하여튼 기대되는 아이템의 조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닭집과 칼국수, 저도 개인적으로 야장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어냈는데 하여튼 요즘 뭐 사람들이 야장을 통해서 뭔가 해방감, 힐링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달래해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뭐 성숙기라고 봐야 될까요? 브랜드의 어떤 수명 주기에서는 밤과 낮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소개될 고반식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점심에 대한 어떤 영업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달래해장 같은 경우는 뭐 점심도 물론 강조를 하셨겠죠. 그리고 저녁에만 강조를 해도 잘 되는 매장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브랜드의 어떤 성장기를 통해서 많은 가맹점을 확장한 그런 단계의 가맹본부가 이 가맹 사업을 계속 지속되게 하고 가맹점의 매출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이 뭔지를 딱 이 매장을 뿐만 아니라 이 브랜드에 만약 관심이 있다 그러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저희 동네 제가 산책하다가 우연히 본 곳인데 최고의 수제 손만두. 인사이트가 뭐냐면 간절하신 거예요. 물론 이 최고라는 단어가 광고 표기법 상으로 참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최고라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부담 요소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절실함이 저는 조금 더 포인트가 돼서 좀 느꼈고요. 입소문난 최고의 만두. 장인의 손으로 직접 빚어 더 맛있는 수제 손만두. 그러니까 이 한 매장이 개인 점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자전거를 고치러 간 기억이에요. 근데 자전거 고치고 오는데 결국은 들어가서 떡만둣국을 먹었습니다.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정말 절실하게 이렇게 정말 우리 매장에 한번 들어와 보시라 라는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했을 때 브랜드만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절실한 마음이 외부에서 느껴진다. 그러면 한 번은 오시지 않겠냐. 이런 포인트고요. 이 지금 사진으로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포인트는 여기가 이제 샵인샵 매장처럼 반찬 가게를 배달 포장 매장으로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반찬 가게 나중에 보니까 더 잘 돼. 이 한쪽에다가 그 섹션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한쪽에다가 만둣국이나 손만두 드시는 분들을 위한 홀 적객용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양하고 치열하고 열심히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2025년 여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동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잘 관리를 하셔야 그게 또 정신적인 부분들까지도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올 여름을 더 튼튼하게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반기 마지막 달이잖아요. 하반기에 만약에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이번 달엔 뭐 다음 달엔 뭐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잘 짜임새 있게 설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뚜껑을 열었을 때 멋진 스타트가 함께하기를 저 인싸맨이 항상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현장 스케치 단골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아직 많은 사진들이 남았습니다. 을지로, 그러니까 힙지로 해서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부산 전포동에서 또 찍었던 사진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 저희 인싸맨 채널도 항상 아껴주시고 애정해 주시면 그 이상의 건강하고 유익한 컨텐츠로 늘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싸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